지난주 전세계 친구 여러분, 제 채널의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5시에 이 시리즈의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전세계의 가장 흥미로운 뉴스, 경이로운 일, 독특한 사건들을 최대한 재밌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리즈를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두로프는 12개국에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모두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놀랍게 들리시죠? 파벨은 현재 39세입니다. 24살 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의 설득에 파벨은 정자를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후 친구는 아기를 낳았고 파벨은 친구 가족의 행복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를 갖지 못해 정자 기증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파벨은 기꺼이 나서 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부모들의 눈에서 기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은 정자 기증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에 정자 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싶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위,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인도로 피신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원래 1947년에 인도에서 분리된 동파키스탄의 일부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서파키스탄, 즉 오늘날의 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 즉 방글라데시는 한 국가의 일부였습니다. 셰이크 하시나의 아버지인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은 아와미 연맹이라는 정당을 창설했습니다. 파키스탄 동부와 서부는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선거는 함께 치러졌고 정부는 통일되었습니다. 1971년 12월 7일 실시된 선거에서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은 동파키스탄의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서파키스탄에서는 여러 후보가 선거에 출마했지만 각각 몇 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르면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은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 모두의 총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파키스탄의 우르두어 사용 인구가 동파키스탄의 벵고로 사용 인구에 비해 우세했습니다. 파키스탄 군부는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의 승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3월 3개월간의 회담 끝에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은 동파키스탄을 방글라데시라는 독립국가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맞서 파키스탄 군대는 방글라데시를 탈환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고 9개월 동안 300만 명이 사망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인도의 도움을 요청했고 인도군은 단 11일 만에 파키스탄 군대를 물리치고 1971년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9개월에 걸친 전쟁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와미 연맹을 지지하고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은 순교자 가족을 위해 30%의 예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문맹률이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약에 따라 주어졌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진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년간의 시위와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끝에 셰이크 하시나는 마침내 2018년 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가족들은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 결정을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이 재점화되었고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폭력과 무질서가 너무 심해 대법원이 개입하여 30%의 유보율을 5%로 줄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 전체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법원은 모두에게 유리한 판결을 약속하며 8월 8일로 심리를 예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방글라데시 군부는 셰이크 하시나에게 45분 안에 사임하고 나라를 떠나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목숨이 두려웠던 하시나 총리는 방글라데시를 떠나 인도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군의 경고 때문에 왜 도망쳤을까요? 같은 군대가 그녀의 아버지인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잔인하게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 중 2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중 1명이 셰이크 하시나였습니다. 셰이크 하시나는 이전에 방글라데시 총리를 4번이나 지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이 세상에는 하루가 24시간밖에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시간이라도 더 있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런 날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미래에는 하루에 25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금방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최소 2억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나요? 약 140만 년 전만 해도 지구의 하루는 지금처럼 24시간이 아니라 18시간 41분에 불과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링 레이저 기술을 사용하여 지구의 20m 깊이에 장비를 설치한 후 생성된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를 추정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로운 이야기 한 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필요한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직면하거나 직면하게 될 모든 문제가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인 마하바라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100배는 더 방대합니다. 도전입니다. 비크라마디티아의 말로 쓰여진 마하바라타의 전체 이야기는 아마존과 나붓세계 온라인 스토어에서 책과 전자책 형태로 2권으로 제공됩니다. 이 책은 전 세계 53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링크는 이 동영상 아래 설명에 있으므로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한 지혜의 도서관입니다. 4번, 케랄라주의 와야나드에서는 홍수와 산사태가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 채 잠을 자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308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케랄라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모든 주가 웨스턴 가츠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트 지역은 특성상 산사태와 토양 침식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홍수가 와야나드를 강타한 날 거의 2피트의 간구량을 기록할 정도로 강렬하고 무서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물의 힘으로 상이슬게 토양이 침식되어 지반이 약화되고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시작된 곳은 해발 2000m의 고지대입니다. 침수된 문다카이 마을은 10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 높이에서 45도 경사면을 따라 바위와 물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일어난 참상을 상상해보세요. 홍수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다리가 떠내려가고 집이 파괴되고 마을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웨스턴 가츠 생태계는 1년에 약 2멜의 간구량을 받습니다. 2011년 웨스턴 가츠 생태학 부서의 책임자인 마다브 가길은 정부의 웨스턴 가츠를 생태 민감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주택, 리조트, 호텔 등의 신축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광업, 불법 모래 채굴, 농업을 위한 토지 개간은 물론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도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가길은 이 지역의 교란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그의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테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18년 케랄라주에서는 홍수로 49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와야나드의 후투말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했습니다. 2021년에는 폭우로 인해 더 많은 산사태가 발생하여 53명이 사망했습니다. 2022년에는 또 다른 산사태로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일 동안 308명이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케랄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5위, 수니타 윌리엄스는 50일 넘게 우주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우주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녀의 몸의 미네랄 밀도는 한 달에 1.5%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니타 윌리엄스와 또 다른 과학자 부치 윌모어는 지난 6월 5일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우주로 향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9일 동안만 지속될 예정이었습니다. 계획은 6월 14일까지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을 앞두고 보잉 스타라이너 캡슐에 헬륨 가스 누출로 인해 유도 제어 추진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우주에 오래 머물면서 수니타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미 45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임무인 만큼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또 다른 로켓을 보내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수니타 윌리엄스는 58세의 고령으로
우주에 오래 머무르면 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 환경은 비타민 D 생성을 허용하지 않아 칼슘 결핍과 미네랄 불균형을 초래하여 골밀도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뇌 문제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빨리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저녁 5시에 다시 만나봅시다. 아직 주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제 마하바라타 책을 주문해 주세요. 링크는 이 동영상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그때까지 잘 지내고 안녕히 계세요.